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대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신호라고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진단했습니다. 비건 전 대표는 또 자신은 지속적인 외교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15일 조지 워싱턴대가 주최한 화상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대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면서 국제사회와 어떤 조건에서 다시 관여할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성명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배경으로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사 연설 등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힌 비건 전 대표는 이어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집착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도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 연락통신선 복원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recent actions, including the reopening of the hotline with South Korea, may in fact be intended to set in motion a series of engagements that could potentially affect political outcomes in South Korea next year. 비건 전 대표는 이어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진전을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은 그런 제한 없는 제안은 싫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requently resorts to a statement which is that they will meet the North Koreans anytime, anywhere without conditions. I have to tell you my experience is the North Koreans hate that kind of open-ended suggestion. 비건 전 부장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함께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종전선언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VOA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을 하면서도 그 문제만 따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또 비핵화는 미국 대북 외교의 가장 큰 우려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하노이 회담 전 평양을 방문했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은행을 잘 몰랐던 일화를 소개하자 대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금융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My experience is that those North Koreans dealing with foreign exchange and trade are very sophisticated. They operate, well, they've learned how to evade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s to continue to pursue the income earning and spending in hard currency. They have learned to exploit SWIFT. Think about the Bangladesh bank heist. They've learned how to conduct major insurance fraud. 한편 진리 윌슨 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국경 봉쇄를 통해 바이러스는 물론 정보의 유입을 막아 사회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진전하기 위해 양자는 물론 미한일 3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전화브리핑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전화통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전략의 일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우리의 동맹 그리고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조율과 협의에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라면서 우리는 3자 관계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무엇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 등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자세히 설명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다만 우리는 건설적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됐고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 파트너들과도 계속 관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에 건설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EU의 외교수장이 촉구했습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유럽연합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인권 존중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14일 EU 집행위원회를 대신해 유럽의회에 제출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적 도전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바탕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보렐 고위 대표는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CVID라고 밝히고 북한은 핵과 다른 대량 살상 무기를 비롯해 탄도미사일과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이번 주 진행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7년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화학물질 사용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Use of chemical agents in the murder of the DPRK citizen Kim Young-nam in 2017. 보렐 고위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다자와 양자 포럼에서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건설적 호응을 촉구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신뢰할 수 있는 행동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도록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외관계청은 새로운 외교 과정을 지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의지와 역량을 계속 표명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유관국들과 자주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어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인권 존중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 구축의 필수 요소라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0여 개국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제 공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고위급 화상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랜섬웨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역량 강화와 민관협력 증진, 법 집행과 수사 과정의 국제 공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이어 랜섬웨어는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와 필수 서비스, 공공안전, 소비자 보호와 프라이버시, 경제적 번영의 중대한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가 지급 과정에서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 차단을 위한 규제와 감독, 조사 등의 협력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민간 보안업체인 이스트 시큐리티의 문종현 이사는 미국의 해킹 공격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러시아이고 한국에 대한 공격은 북한, 중국, 러시아 순으로 이루어진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국제금융망을 통해 계좌 동결이나 자금 차단 조치를 당하고 있는 북한에게 랜섬웨어 공격은 주된 불법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대북 지원 물자를 중국과 북한 간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서울연락사무소의 오렌 슐레인 소장은 15일 인천시가 개최한 황해 평화포럼에 참석해 최근 중국 다롄에서 북한 남포까지 해상 공급 통로가 개통됐다면서 일부 건강용품이 도달하고 있으며 곧 다른 물자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슐레인 소장은 그러면서 현재 유니세프의 모든 외국인 직원은 북한 외부에 있으며 내년 운영의 우선순위는 모든 직원을 북한에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한국사무소의 마리안 윤 소장은 이날 포럼에서 북한 식량 상황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반입 허용 여부라면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전면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